변론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서 저와 이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재판 준비와 심리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모두 잘 아시다시피 재판소장인 저희 임기는 6일 뒤인 오는 1월 31일 만료하게 됩니다.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한 분의 재판관 역시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중에 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훼손은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에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고 있는 사태로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 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이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적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측 대리인들과 사건 관계자 그리고 관계기관들에게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심판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능한 한 심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장 또는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이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보도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청구인 측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3월 13일 이전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어야 된다. 그렇지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부 구성 자체가 예. 그때는 이 비정상적인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3월 13일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면 어떻습니까? 네? 3월 13일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면. 뭐가 종결돼요? 평의가. 그러니까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절차가 끝나면 바로 종결이 되겠죠. 선고는 그 뒤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는 종결이 되고 선고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제 결론 종결은 예. 절차가 우리가 늘 강조해 왔듯이 이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또 이 당사자들의 충분한 그 입증과 또는 반론 이것을 다 들은 다음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피청구인 측이 무리하게 지금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줘가면서 가급적이면은 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충분히 해서 심리가 성숙이 됐다 하면은 바로 그 절차를 종결해서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면 뭐 당장이라도 뭐 2월 초라도 선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물론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 재판 절차라는 것이 양측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측 당사자와 관계자들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지금 당부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고 예. 청구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예. 재판 선고 날짜를 지금 예정할 수가 없어요. 예. 재판이라는 것이 미리 예정을 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종결이 될 때, 성숙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2월 7일 이후에는 2, 3명 증인 신문 후 심리가 종결될 것이고 3월 9일 이전에 선고가 예상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취지예요? 그건 추측성 예. 거죠? 법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을 갖고 이 법정 내를 끌고 들어와서 그 주장에 대해서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저는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서 저희 희망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 추측을 방송에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양쪽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거는 법정에서 양측이 다 해주셨으면 하고 밖에서 별도로 이 심리와 별개로 그런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자칫하면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심리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뭐 헌법재판소와 소추인 간의 어떤 의사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등을 관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피청구인 대련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불채택 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이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걸 보면은 우리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이게 형사소송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준용이지 이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그거는 우리 준비 절차에서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그렇게 선언이 돼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선례가 2004년도 선례가 그것을 이미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 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형사소송에 의한 절차 진행을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피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그래서 최대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마치 무슨 이 지금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그걸 가정을 해서 그런 발언은 지금 이 법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왔어요. 신속성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신속성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이 7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리 요건을 겨우 충족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이 재판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이 점을 양 당사자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이상의 의미나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지금 마치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이 물밑에 또는 다른 어떤 그 의사소통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건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어제 권순덕 위원장 발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감을 저희 넣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데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마치 그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되는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월 13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이게 헌법적인 비상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재판소장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후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어떻게 다 이걸 단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내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하신 말씀 있으셨어요? 네, 하나님 됐어요. 됐습니까? 재판장님, 그 지금 오해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